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El problema nuclear de la península coreana es el producto de la política hostil de Estados Unidos contra nuestro país al considerar los orígenes, la historia de desarrollo, la situación actual y otros aspectos, y es el problema entre nosotros y Estados Unidos. 유엔 총회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자 외교 첫 데뷔 무대이기도 하지만 매우 엄중한 상황에 이 데뷔 무대를 치르게 됐습니다. 첫 일정으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는데, 자, 신종국 차장,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간 겁니까? 자, 북핵 문제가 일단 가장 큰 이슈였고요. 얼마 전에 네.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유엔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구테르스 사무총장 역시 화답을 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담입니다만 저 유엔 사무총장 만나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늦었다고 지각을 했다고 18분 정도 늦었다고 그러는데 왜 늦었습니까? 그 뉴욕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맨하탄 유엔 근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마 숙소가 저 맨하탄에 있었던 모양인데 네. 걸어서 갔습니다. 저렇게 차가 너무 막혀서 엄청 걸어서 막혀가지고요. 그 지금 유엔 총회를 앞두고 지금 120여 개국 정상들이 저 뉴욕을 찾았거든요. 뉴욕에 120여 개국 정상들만 오는 게 아니라 보면 옆에 경호원들, 수행원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들이 오잖아요. 안 그래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아마 아주 엄청난 수준이었을 것 같고요. 네. 작년에 제가 중국 항저우에서 G20 할 때 저런 다자회담 할 때 가보니까 네. 저게 좀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거의 항저우 한 도시 하나를 소개시켜버립니다. 통제를 해버리는군요. 다 다가게 해서 그 안에서는 단 5분의 어떤 시간 차이도 안 나게 탁탁탁 또 정상들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아마 저희 미국은 체제가 당연히 다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니까 불편하면 정상들이 걸어가라 저런 상황이 저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각국의 정상들이 불편하면 뉴욕의 교통체증, 불편하면 내려서 걸어가라. 결국엔 18분을 늦었던 사연. 미테랑 대통령도 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미테랑 대통령. 미테랑이 아니라 프랑스의 마크롱이죠. 죄송합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도 뉴욕 교통체증을 못 이기고 걸어서 갔군요. 손수호 변호사. 네. 근데 이 출국 장면이 뉴스로 보도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탈모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또? 네, 18일에 출국할 때 사진이 찍혔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상 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싶은 저 장면이 있습니다. 네. 네, 저 오른쪽 귀 윗부분인데요. 저렇게 돼서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탈모가 머리카락이 빠진 건 아니고요. 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탈모뿐 아니라 사실 지난 8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치아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는데요. 네. 그런 사실을 알려준 후에 저렇게 또 머리카락 색깔까지 바뀐 그 장면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요즘에 고민거리가 많구나 하는 점을 느낀 것 같습니다. 탈모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심정상으로는 진짜 탈모가 날 만큼 고민과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유엔 총회는 이번에 처음 참석하는 건데 글쎄요.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갈피를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정훈 부장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은 이제 유엔을 통한 제재에서는 한계가 많이 부닥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유엔 제재는 국제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겠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얘기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한 나라를 상대로 적국을 상대할 때 손자병법에 나오는 건데 최고의 전략은 상대방의 전략을 치는 벌모라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은 상대를 외교로 고립시키는 벌교라 그랬거든요. 네. 아까 지금 저기 페루 등지에서 북한 외교관 쫓겨나죠. 네. 그다음에 유엔에 와서도 이용호 장관 외교 상황 왔지만 별 기회가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벌교를 하고 나면은
벌모와 벌교를 성공하면 싸우지 않고 부전이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물론 그 밑에 힘은 상대의 병사를 칠 수 있는 벌병과 도시를 때릴 수 있는 공속 능력을 갖추고 벌모와 벌교를 하면 이긴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아마 그걸 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마 대화를 얘기하면서 좀 엇박자가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 이게 강력하게 시작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유엔 무대가 네. 유엔 총회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 또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전 유엔 회원국이 이렇게 준수하자 이런 결의안이 토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먼저 했었죠. 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엔 총회에 가서 북한에 대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이 제재 결의안을 이렇게 동참해 줄 것을 좀 해달라. 네. 그다음에 최근 제 짐작입니다만은 아마도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그 규탄 결의안 또는 제재 결의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달라 이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유엔에 모인 세계 각국 정상들 이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을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지만 국제사회가요. 자국에 있는 북한 대사를 추방하거나 또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격을 낮추는 그런 조치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빨갛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사를 추방한 북한 대사를 나라에서 추방한 국가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 대북 관계를 축소하고 격을 낮춘 그런 국가들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점점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막 몇 개국 아닌 것 같지만 분위기상 점점점 많이 나라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손자병법에서 이기는 부전 이승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벌묘, 그다음에 벌교, 그다음에 벌병, 공성 얘기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센트짜리를 다임이라 그러나요? 네. DIME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적국이 있을 때 이 덕국을 컨트롤하는 방법 먼저는 D를 해라. 디플로매틱, 외교적으로 고립시켜라.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정보를 통해서 그 쪽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M, 밀리터리를 써라. 네. 법을 주고 필요하면 공격을 해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코노믹스,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라 그러거든요. 지금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경제적 제재를 들어가는 거고 네. 밀리터리는 대비하고 있는 거고 인포메이션 통해 갖고는 인텔리전스 통해 갖고는 북한을 아주 흔들고 있고 디플로매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우린 유감스럽게 2000년대에 있었던 우리 햇볕 정부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와 많이 수교하는 게 통일로 간다 그랬거든요. 네. 반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실패한 게 17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임을 그다음에 손자병법을 염두에 두고 다시 안 갔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대사를 추방하거나 네. 북한과 관계를 격화시키는 나라들 보면은 미국이 외교적인 압력을 가해서 한 나라도 있지만 네. 개발이 저려가지고 아하. 관계를 격화시키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필리핀하고 태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네. 이제 베트남을 빠졌는데 베트남도 하나 있는데 네. 이 세 나라가 북한의 굉장히 유력한 교역국이고 그렇죠.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을 팔아가지고 네. 북한 미사일에 그 부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하. 자기가 알아서 그냥 이제 키는 그런 상황이라 해요. 그렇군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가들도 있겠지만 지금 태국, 필리핀 그리고 표시되지 않았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동참을 빨리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동참한 그런 나라들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나라에서 쫓겨나고 있는 북한의 대사들, 페루 대사가 오늘 쫓겨나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La medida bilateral y diplomática tomada ayer por el gobierno peruano carece de la razón jurídica y moral y no ayuda en nada para la paz y seguridad del mundo y al contrario constituye el hecho que echa la gasolina al fuego. 자,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 세계적인 왕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연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낼지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굴복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